안녕하세요. 병원 마케팅 맛집TV 제이입니다. 원장님들 개원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개원 자금 준비를 위한 조언을 해주실 전문가 오경식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팀장님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닥터론 전문가 오경식 팀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원장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 로컬 의원으로 개원을 하실 때 보통 비용이 총 어느 정도 드는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은 과별로 좀 금액이 좀 상이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소아과나 정신건강의학과 같이 좀 소규모로도 개원이 가능하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3억 원 정도 자금을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재활, 통증, 검진내과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개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략적인 비용은 5억 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총 금액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좀 분야별로 상세하게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개원 준비에 있어서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차 보증금, 두 번째는 의료장비 구입 비용, 세 번째는 병원 인테리어 비용, 네 번째는 홍보 마케팅 및 기타 물품 비용, 그리고 다섯 번째는 6개월 정도의 운영자금, 이렇게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가지 분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조금 세부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임대차 보증금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로 개원하시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 상가 1개 호실 정도만 계약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재활이나 통증, 아까 말씀드린 검진내과 같은 경우는 평수를 크게 쓰시기 때문에 상가가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까지도 계약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 보증금의 비용이 5천만 원에서 최대 2억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장비 비용입니다. 이 의료장비 같은 경우는 국내품, 외제품 이런 차이들이 있고 원장님들의 진료 컨셉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좀 차이가 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장비도 요즘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와서 원장님들의 진료 컨셉이나 어떤 물품을 사시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으신데 이 부분 또한 대략적으로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실 수 있는 부분이시고요. 세 번째는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평균 60평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억 원 정도 자금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평수가 점점 커질수록 이 평당의 비용은 점점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홍보 마케팅 및 기타 물품 비용이신데요. 이 기타 물품이라는 건 예를 들어 인테리어 외에 광고 비용, 그리고 소모품 비용, 그리고 부수적인 물품의 비용들이 발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확보해 두고 가시라는 말씀이시고요. 다섯 번째,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월세, 인건비, 그리고 대출 이자 비용 등 기타 고정 비용들이 좀 많이 발생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6개월 정도 자금 확보를 해놓고 가시면 마음으로 좀 안정이 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제 자금 확보를 위해서 보통 원장님들께서 그 닥터론 대출을 많이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닥터론 대출 받기 위해서 이제 개원 꿈나무 원장님들께서 혹시 사전에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은 어떤 게 있을지? 우선은 예전과 다르게 대출에 대한 규제가 좀 많이 강화가 되었어요. 지금 현재는 개원하시기 전에 그리고 대출 받으시기 전에 봉직 중이셔야 되고요. 만약에 휴직인 상태이신 원장님들이 계시다면 한 1, 2개월 정도는 페이 닥터를 하시면서 대출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봉직하실 때 일부는 신고된 급여로 받으시고 일부는 현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실제로 대출을 받으시러 갈 때 신고된 급여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개원 대출을 진행하실 때 원하시는 금액을 받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네, 가능하시면 현금으로 받으시기보다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시고 급여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출 시점에 봉직 중인 상태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봉직이 아닌 상태면 대출이 절대 안 나오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신데 대출에 대한 심사가 좀 까다로워지고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시는데도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가능하시면 일단 봉직 중에 대출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말씀이시고. 네, 맞습니다. 그 밖에 더 일단 우리 개원 꿈나무 원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원장님들이 신용 관리는 잘 하고 계신데 간혹 보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신용 관리는 요즘 토스와 그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신용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신용 점수를 확인하셨을 때 750점 미만이시라고 하면 조금 관리가 좀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닥터론 상담사 오경식 팀장님을 모시고 이제 개원 대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닥터론 대출만으로도 자금 확보가 부족한 경우는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대출을 어레인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 팀장님하고 또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병원 마케팅 맛집 TV의 제이였습니다. 안녕.